자, 딩딩대학 오늘 좀 긴급 편성을 저희가 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긴급 편성을 했는데 코인 폭락 사태랑 관련이 된 거죠. 주말 사이에 코인 시장이 뒤집어졌습니다. 네, 저희가 스페인을 출장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자마자 일이 났어요. 자, 이게 이번에 사실 폭락한 코인의 이름이 뭐였죠? 일단 테라와 루나. 루나와 예, 테라. 예. 일단 루나가 가장 이제 촉발이 먼저 됐는데 루나가 사실은 전체 이제 가치를 100이라고 본다면 네. 거의 일주일 사이에 99%가 폭락을 했습니다. 거의 그냥 없어진 거네요. 그 정도면. 1원까지 내려갔는데 결국은 뭐 빵원에 가까워졌다. 이거는 뭐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에 캡처 사진들 막 돌고 있던데 네. 무려 한 18억 원을 투자했던 분이 그냥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돼버린. 일단은 뭐 루나 코인 자체가 발행된 게 한 국내에서만 40억 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40억 예, 원이 아니라 40억 개. 40억 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사라진 가치로 보면은 굉장한 거고 전 세계 코인 시장을 봤을 때 시가총액이 한 2천억 달러가 되는 게 아니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2천억 달러가 얼마예요, 그러면? 2천억 달러가 거의 뭐 한 250조. 아니,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 아닙니까? 그 우리 정도면? 국가 예산이 그거보다 좀 많지. 600조? 예, 600조인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258조 원이 증발했기 때문에 단 하루 만에 이거는 뭐 CNN에서는 이제 뭐 코인 시장에서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영국 BBC에서는 이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코인 시장의 거품이 빠지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코인 시장의 뭐 소액이지만 네. 투자해본 경험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좀 어디 물렸습니까? 아니면? 당연히 물렸지. 근데 네. 제가 이제 취재할 때 이게 어떤 시장인지 좀 이해를 하려고 네. 조금 구매해본 경험도 있는데 변동성이 워낙 크다는 거는 뭐 그거는 뭐 깔고 가야 되는 그렇죠. 자산이거든요, 네. 사실. 그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크게 급격하게 발생할 경우에 시장 자체적으로 안정화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이 30% 이상 올라가거나 빠졌을 경우에는 이제 거래가 어떻게 일시적으로 조금 멈추는 상한가, 하한가 상한가, 제도가 하하 우리나라는 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을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제동을 걸어놓은 건데 코인 시장은 그게 없고 게다가 뭐 주식시장은 3시 반이면 문 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은 24시간 돌아가니까 폭락도 24시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거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네.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는 좀 감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기도 했었거든요. 뭐 투자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한편으로는 있죠. 그랬는데 예. 이게 제가 이번 코인 사태를 눈여겨보다 보니까 좀 재미있는 거는 네. 이 코인이 그냥 코인이 아닙니다. 앞에 일단 수식어가 붙었어요. 근데 코인의 변동성은 뭐 이미 알려진 바가 있지만 그 어떤 투자자들의 불안한 이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워주는 단어가 앞에 붙었어요. 뭐죠, 코인. 그게?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이면 이제 영어로 번역해보면 안정적인 네. 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뜯어보면 단어가 앞뒤가 좀 안 맞아요. 근데 코인의 변동성의 어떤 상징인데 안정적이다.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 어떤 이제 앵커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이제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코인은 코인이지만 안정적이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은 원래 시세가 널뛰기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죠. 이 네. 코인은 어떤 장치를 해 두었길래 그동안 가치가 안정적이라고 주장해왔던 건가요? 일단은 그거부터 알고 가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테라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테라는 맥주인데? 테라는 그치. 테란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테라가 맥주 아니고. 예, 테라라는 코인인데 계속 말을 끊으면 어려워져. 네. 테라라는 코인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테라 하나당 1달러의 가치에 고정이 되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테라는 달러 가치랑 동일하다? 그렇죠. 1달러가 유지되도록 만드는 게 일단 이 테라폼 랩스 이 발행처에서의 목표입니다. 아니, 테라 근데- 한 개는 이제 1달러가 중심으로 그 언저리에서만 움직이도록 계속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시세가 계속 변하는데 어떻게 네. 유지를 시키나요? 그렇죠.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테라의 수요가 막 몰렸어요. 그러면 테라 발행량이 시장에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가치가 없어지겠죠. 당연히. 흔해지면 싸지겠지. 그치,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 공식이 깨질 수가 있잖아요. 네. 반대로 생각하면 풀린 테라가 이제 적어졌어. 음. 그러면 이제 테라가 귀해지니까 네. 당연히 1달러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올라가죠. 그래서 이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루나 코인입니다.
아 루나가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이 자매 코인이라고 하는데 테라는 기본적으로 루나 코인을 통해서 가치를 유지하는 겁니다.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이 테라 코인 한 개가 한 1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루나 코인이 꼭 필요한데 이거를 이제 만드는 생태계가 바로 차익 거래로 가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나 벌써 어려워. 어렵지. 지금 차익 거래. 그러니까. 루나도 막 이 FX 루나인지 뭐 맥주 테라인지 막 헷갈리는 판국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녹음하고 좀 있는 거예요. 차근차근 좀 해볼게요. 네, 차익 거래가 어떤 겁니까? 테라 시스템은 이걸 잘 기억해. 테라 한 개가 루나 1달러 어치랑 교환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테라 한 개가 루나 1달러 어치. 테라 한 개를 루나 한 개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테라 하나랑 루나 1달러 어치랑 바꿔주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테라 가격이 떨어졌어. 테라가 이제 많이 풀려서 떨어져. 테라가 달러보다 떨어졌어. 그러면 테라 한 개를 1달러어치 루나로 바꿔줍니다. 아 그러면은 이걸 사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테라를? 예, 그렇죠. 그러면 테라 가격이 떨어져도 투자자는 걱정할 게 없잖아. 왜냐하면 1달러어치 루나로 바꿔주니까 1달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족한 만큼 루나로 채워주는군요. 루나로 바꿔주는 거지. 1달러어치만큼. 아니 그러면 루나가 좀 남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테라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테라 가격은 방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테라 가격이 점점 테라가 희소해지면 상대적으로 테라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네. 테라가 떨어지면 야 루나 하나 줄게. 1달러어치 줄게. 그래도 안 사? 가지고. 2개 줄게. 그렇죠. 이러면서 계속 루나를 보태줘가지고 그렇죠. 테라를 사게끔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렇죠. 반대로 보면 테라 한 개 가격이 1달러보다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1달러짜리 루나를 갖다가 테라 한 개로 바꾸려고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1달러보다 높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오른 테라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달러 벌게 되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면 시장에 있던 테라가 이 유통되는 양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올랐던 내려가고. 가격이 다시 1달러에 맞춰지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맞네요. 그렇죠.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되는 게 원래 이렇게 하는 게 의도된 거라면 그렇죠. 계속 스테이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사실 이 구조가 이 테라랑 루나랑 계속 발행량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1달러 수준에 거의 1년 넘게 이 1달러 테라 가치가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이 볼 때는 야, 이거는 믿고 사도 되겠네라는 신호를 주기에 충분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이 테라폼 레스에서 1달러, 그러니까 이 테라를 그러니까 많이 테라폼 랩스가 어디예요? 테라폼이 이 테라를 발행하는. 회사. 네. 근데 이게 왜 유명하냐면 이거 설립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저 사진 본 것 같아요. 네, 권도영 씨라고 이게 뭐 애플 엔지니어 출신인데 나이가 30살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한국계 코인의 일론 머스크다. 한국판 머스크. 한국판 머스크다. 이렇게 이제 칭송을 받았죠. 1년 넘게 이 가치가 유지가 되니까 야 이거 그냥 이거 사놓으면은 1달러가 오르면 자연스럽게 가치도 올라가고 야 투자로서 괜찮네. 야, 손해도 안 봐. 왜? 계속 1달러 연동되니까 미국 안 망하지? 아니 저는 사실은 이 말을 들으니까 더 속상한 게 이 투자자분들의 마음이 어떨까. 왜냐면 이분들은 그러면 그렇죠. 본인 생각에는 나름 안전 자산의 위험을 좀 분산시켰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코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인이라는 게 변동성이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자들의 돈을 넣어놓고도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하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불안한 마음을 조장하는 변동성을 없앤 코인이 나왔다. 이거는 뭐 사실은 리스크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이 테라폼 레스 아까 그 발행처에서 어떤 걸 했냐면 이 테라를 많이 쓰게 만들기 위해서 이 테라를 쓰면 그러니까 1달러를 유치하고 테라를 받아가면은 막 20% 정도 이자를 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사면 바보네. 무조건 사는 거지. 이자도 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꾸준하게 올랐단 말이에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듯이 99% 폭락했다고 하는데 이 테라가 거의 120달러까지도 가치가 이 루나가 이 120달러까지도 가치가 올랐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미래 코인 기술의 어떤 이제 희망을 품고 계속 가격이 올랐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순간 되게 취약한 구조가 붕괴가 된 거예요. 왜 갑자기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이 언스테이블하게 된 겁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게 1달러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루나가 발행이 되면서 이게 테라 가치는 다시 이제 올라가고 루나 가치는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게 계속 맞춰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테라 한 개가 가격이
0.6달러까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만큼 매워야 되네. 그렇죠. 40%가 급락한 건데 이거는 사실 아까 이제 테라 가격이 떨어지면 루나가 보충을 해준다고 했었잖아요. 루나 보태줄게 이거 사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루나가 다시 회복을 하려면 테라 가치가 회복이 돼야 루나도 안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근데 한번 신뢰가 깨지니까 야, 이 테라 이거 스테이블 코인이라는데 못 쓰겠다 하니까 이 테라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던지는 거예요. 테라도 던지고 루나도 던지고 패닉 셀 상황이 온 거네요. 그렇죠. 공포심에 막 팔아치우는. 원래 시나리오대로라면 테라 발행량이 되게 희귀해졌잖아요. 가격이 올라가야 돼. 근데 여기에 대한 신뢰가 깨지니까 가격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루나만 계속해서 발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루나가 계속해서 발행되니까 이 뭐가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사람들이 감지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그럼 뭐 반토막 뭐 3분의 1토막 다 좋은데 네. 어떻게 이렇게 먼지가 되어 사라질 수가 있는지 참. 왜냐하면 사실 이 가치를 떠받치던 구조가 사실은 루나를 가지고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 차를 살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이제 식료품점에 가서 뭐라도 하나 살 수 있으면 당연히 이거는 뭐 바꿀 만한 실제 물건이 있으면은 가치가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탁 하고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한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컴퓨터 이 온라인상의 숫자로만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이 떨어지면 뭐 무참하게 아까 99% 폭락해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제 내재 가치 얘기를 하거든요. 내재 가치. 그러니까 예. 내재라는 거는 안에 있는 예. 뭐 안에 존재하는 그거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 사실은 금속 덩어리지만 금방 가면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바꿀 수가 있고 뭐 금으로 우유 사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이제 그걸 돈으로 바꿔서 바로 물건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양 총장의 내재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가늠하기가 어렵죠. 네, 가늠하기 어렵고 내재가 나무도 잘하고 단단하잖아. 농사도 잘 짓고 그렇죠. 막 뭐 사지 멀쩡하고 움직이면 돼. 그렇지. 아무튼간에 그렇죠. 이제 내재 가치 얘기를 하면 그렇죠. 나도 미래 가치도 있는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은 언젠가는 이 버블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학계의 어떤 공식인데 사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거 괜찮은데 했을 때는 잘 안 보이다가 이렇게 한번 확 폭락됐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 환상에서 깨는 이게 왜 내가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데 투자를 했었지라는 어떤 이제 전형적인 버블이 꺼진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제 거품이 꺼지면 뭐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과거에 뭐 코스닥 시장에 이른바 닷컴 버블이 한번 꺼진 적이 또 있었고 뭐 미국 시장에도 있었고 당연하죠. 이제 그 IT 버블이 앞으로는 이제 무슨 뭐 IT 기업들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기술 만능주의가 팽배하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IT 기업들 주가가 그냥 IT만 붙으면 그렇죠. 그냥 그 닷컴 버블이라는 게 그거예요. 회사 이름 뒤에 닷컴만 붙으면 딩딩닷컴 그죠. 딩딩닷컴 딩딩 대학은 이제 내재 가치가 단단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술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품이 빠지면 그만큼 이제 관련된 분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10분 넘게 이어가다 보면 들으시는 분들이 아니 나는 뭐 코인도 없고 뭐 루나인지 테라인지 난 맥주밖에 모르는 사람인데 이거 내가 굳이 이거 나랑 무슨 관련이야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 부분의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은 이 코인 테랑 루나의 아까 시가총액이 258조가 증발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체 일주일로 보면 353조가 날아갔거든요. 일주일 만에. 근데 이제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도 현금을 좀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와서 돈 찾아가려면 찾아주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들이 그런 준비금으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그러면 이걸 충당할 거다 이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까지 떨어지면서 이 코인 시장 전체로 충격이 전이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루나, 테라 서로 상호작용을 막 하다가 먼지처럼 사라졌어요. 예. 그게 자기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코인 시장도 충격을 줬다. 전체 코인 시장에 지금 충격을 주고 있고. 여기까지는 이제 알겠는데 네. 그러면은 또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 나 코인도 없는데? 야. 아예 난 코인 자체가 없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또 이러시면 일단은 비트코인 시장과 전통적인 금융 시장이 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회사,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거래소,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많이 사둔 회사, 다 주식시장에 상장이 돼 있거든요. 지금 회사들도 좀 코인 사놓은 회사들이 꽤 있죠.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테슬라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 또 머스크 형, 머스크 형님이 또 코인 또 좋아하세요. 많이 사놨어. 많이 사놨는데 이 코인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 이 기업 가치가 흔들릴 수 있겠네. 아니 앉아서 손해 보는 거 아니야. 차 지금 팔지도 않았는데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네. 기업의 어떤 손실이 커지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 가진 사람은 또 이거 테슬라 주식 떨어지겠네. 또 팔고. 그러면 연쇄적으로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사실 지금 이제 그 테슬라가 보유한 어떤 코인의 평균 단가, 매입가가 정확히 밖으로 공개는 안 됐는데 한 3만 달러 어간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평단이라고 하죠. 평단이라고 하죠. 근데 평균 얼마에 샀나. 근데 그거보다 떨어지면 손해잖아요. 그렇죠. 근데 3만 달러로 지금 많이 좀 회복이 됐지만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3만 달러 이하로도 한번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난 테슬라 주식 가지고 있는데 야, 이거 앉아서 손해보네. 빨리 던져야지. 테슬라 주식도 떨어져가지고. 자,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 나 테슬라 주식도 없는데. 그렇죠. 약간 이렇게 또 우리 또 깐족파가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약간 그럼 또 뭐라고 해야 돼? 염 총장은 테슬라 안 산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많이 마음이 좀 지금 울적해서. 보면은 루나, 테라로 시작한 게 일단 비트코인으로 올라갔어. 그 비트코인을 가진 기업들, 뭐 테슬라로 올라왔어. 그렇죠. 그럼 이제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네. 근데 주식시장이 또 미국 주식시장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 주식시장도 안 좋아지죠. 그러네.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 누구죠? 국민연금이에요. 이거는 못 피해가지. 네, 국민연금도 해외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고 국내 주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연금 기금이 타격을 입는 겁니다. 그럼 이게 국민연금 피해 가실 분은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사실 노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노후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실제로 코스피도 많이 빠졌어요. 기술주 중심으로 대형주 중심으로 많이 빠졌고. 지금 울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요,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코스피 얘기할 다 때 일시적이야. 반등이 일 거야. 눈이 그렁그렁한데 지금. 지금은 고난의 시기고 언젠가 빛이 볼 거야. 근데 어쨌든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 피해가기는 어려운 거고, 어떤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이 코인 시장의 어떤 충격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위기로 오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내다보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파급이 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전에 이게 뭐 코인계 리만 사태다 했지만 리만 사태 당시에도 이게 일부 투자 은행의 문제로 시작된 게 전 세계로 옮아갔던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라는 투자 은행이 거의 뭐 그 당시에 미국의 은행 서열의 한 4위 정도 됐어요. 그래서 큰 은행이긴 했는데 규모는 컸는데 어쨌든 그때도 사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어떤 부동산 파생 상품에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난 부동산 난 내 집 있는데 난 상관없는데 이런 분들도 결국은 투자은행이 망하고 은행이 도산을 하면서 예금 손실을 입는 경우도 생겼고, 은행에 돈 빌려준 사람도 손실 보고. 그렇죠. 뭐 그런 연쇄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포트폴리오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산을 이제 주식으로도 구성해 놓은 분들도 손해를 많이 보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전체적인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치솟고 해고가 늘었다는 거.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라는 게 한 부분이 터졌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만 뭐 도려내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코인 시장의 이런 충격은 전통적인 금융시장의 위기로 올 수가 있다. 물론 근데 아직은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은 전통 금융시장의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어떤 위기가 물론 뭐 리먼 브라더스처럼 뭐 세계 경제 금융 공황으로 오진 않을 거다,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닐 거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 거고,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코인 시장이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원래 규제를 하려다가 대선을 앞두고 또 미뤄지고 계속 선거 때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동성이 크다는 것 자체가 아니 이게 법 제도 안에 있으면 사실 변동성을 줄여놨겠죠. 많은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해서. 그렇죠. 근데 그만큼 변동성이 크고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는 거는 제도를 벗어난 거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금융이나 이런 금감원에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되나 근데 갑자기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시간이 걸린다. 근데 아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든 국회든 네. 야 이거 뭔가 규제가 있긴 있어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을 좀 인식시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엘살바도르 큰일 났어요 지금. 아, 엘살바도르는 왜요? 엘살바도르가 이게 나라가 법정 화폐로 비트코인 샀거든요. 거기는 그냥 나라 자체가 지금 테슬라구나. 국고가 지금 텅 비게 생겼어 지금. 그런 데는 저 엘살바도르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루나 사태가 정말 남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럼요. 이거는 바로 오는 거야. 나라 살림이 지금 빵꾸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 금융시장은 다 연결돼 있고 이번 사태가 확대되지 않기만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도영 대표도 주말 사이에 이제 사과문을 올렸죠. 그래서 이게 내가 만든 발명품이 많은 고통을 줬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러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비트코인이 뭐 한 3조 4조 된다고 했거든요. 3조 그렇게 네. 많아요? 근데 지금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태가 아직은 숨죽이고 있는 투자자들, 피해자들이 이제 수면 위로 나타나면 더 커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를 지금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도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법이 없다니까 이거 관련해서. 법이 없고. 네, 법이 없고 이게 뭐 의도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뭐 그렇게 뭐 사법 처리가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금융당국, 뭐 싱가포르 당국 이런 해외에서도 이게 지금 한국 우리 흔히 뭐 김치 코인이라고 한국 코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사실은 투자자 수로만 보면은 해외 투자자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도 쿠팡에 한번 당하고 이제 루나에 한번 당하고. 그리고 지금 상당히 원투 펀치를 맞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일단 이 투자라는 것 자체가 코인 투자라는 것 자체가 이만큼 위험하고 변동성이 크다. 이거는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실제로 직접 투자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뭐 위로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 일단은 뭐 그 저희가 소위 이제 뭐 몰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산 투자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만약에 테라나 루나 같은 경우 말고도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종류가 한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 시장이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 준비금이 더 보충이 되고 탄탄해지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아예 뭐 못 살 거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 라는 걸 이제 좀 밝혀두면서.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장을 한 5년 넘게 지켜본 입장에서는 이게 거의 막 한 10분의 1 토막 났다가 또 10배 올라가고 막 이렇게 등락을 하면서 좀 계속 쌓여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논쟁적인 소재이긴 합니다. 저희도 이게 아무 쓸모 없는 거다. 아니면 이거 꼭 사야 된다 이렇게 사실 단정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그렇죠. 있어요. 그냥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걸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시 좀 기술적인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가격이 한 4천만 원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전에 비해서 몇 년 전에 비해서는 뭐 거의 뭐 5-6배 가격이고 그럼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또 반토막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뭐 코인이 좋다 나쁘다 사면 된다 안 된다 얘기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루나나 테라의 실험은 지금 큰 부작용이 확인됐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그냥 뭐 어떻게 내재 가치나 실물 가치 연동되지 않은 그냥 스테이블 코인의 알고리즘만으로는 취약할 수 있다는 굉장히 공격에 취약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순식간에 깨질 수 있다. 보여준 거고 이런 악재가 어디서 하나가 터졌을 때 코인 시장 전체에 영향이 얼마 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고 그렇죠. 전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알고 투자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음이 우리 흔히 이제 시쳇말로 후달린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좀 약간 부적절한 표현이 시쳇말로. 선수들이 그렇게 많이 쓰는데
네, 자산이 요즘 후달리는 일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고. 손은 좀 떨고 있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얼른 팔어. 자산이 너무 이렇게 편중돼 있는 건 위험하다. 이건 다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마음의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분산 투자, 적절한 자산 배분.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사실 이 메커니즘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그렇고 본인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좀 투자를 조금 이제 뭐 미룰 필요가 있다.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게 대응이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코인 시장에 그렇게 알고 하시는 분들이 좀 적은 편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블록체인 개념 자체가 이해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게 이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되면 떨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설명해 주는 사람도 많고 뭐 이게 이거고 저거고 이렇게 해준 사람들이 많은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 몰라. 다 모르는 상태고 그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만 해도 그 부동산 파생금융 상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아무리 수익률이 좋다고 해도 일단은 투자는 보류하시는 게 맞다. 아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코인 시장에서 그런 말 나온 거 아니에요. 가즈아. 그냥 가즈아 이러고 이해는 잘 못하지만 이제 영차 이러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문제이다 분명히. 아니 많이 해보신 것 같은데 영차. 좀 입에 잘 붙긴 하는데 아무튼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좀 심심한 위로와 함께 주의의 당부 말씀을 좀 전하고 싶고. 일단 지금 상황에서 속보를 좀 말씀드리면은 국내의 대형 코인 거래소에서 일단 상장 폐지, 그러니까 거래가 거의 이제 중지를 결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입출금이 차례로 이제 막힐 가능성이 크고. 업비트와 빗썸 이런 경우에서 이제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폐지한 곳도 있더라고요. 작은 거래소 중에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출금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얼른 이제 그 기한에 맞게 출금하셔야 되고 지금은 추가적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저희 이제 루나테라 사태 좀 짚어봤고요. 저희 딩딩대학도 세계 최초 질문 받는 채널 아니겠습니까? 아태 지역 최초, 아시아 태평양 최초.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또 라이브 방송 준비하고 있는데 질문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댓글 아니면 저희 유튜브 댓글 혹은 저희 인스타그램 DM 다 좋습니다. 딩딩대학 찾아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코인 전문가는 아니지만 최대한 저희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저희가 전문가 멱살을 잡고 그렇죠 이제 등을 두들겨서 이렇게 토해내서 토해내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테라랑 루나 얘기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딩딩.